그럼 이제 시작을 해보죠. 젠장, 이거 너무 좋았어. 일단 제가 보고 느낀 게 말이죠. 사람, 뭐, 잘못, 뭐, 휴먼 에러, 실수, 뭐, 그리고 밸런스, 유닛 성능, 이런 거를 다 떠나가지고, 지금 눈에 들어온 거는 되게 좀 큰 줄기의 문제랄까, 이슈랄까? 그 현상을 봤거든요. 아무래도 다 같이 고인물방으로 두 방 하니까. 그거 하니까 그런 게 좀 보였는데, 결국에는 구도가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도가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초반에 소련이 8분, 9분, 뭐 7분? 7분까지 약한 포지션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소련이 사실은 그냥 정면 승부로는 이기기 힘들지. 좋은 지형을 끼거나 뭐 2대1로 잘라먹거나 그런 게 없이 그냥 뭐 평야나 뭐 그냥 서로 비등하게 화력을 투사하는 상황에서는 독일이 무조건 압도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련은 초중반에 살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 빼였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소련 플레이어들의 선택지를 엄청나게 좁힌다. 좀 이제 간단하게 말하자면 지금 뭔 얘기냐면, 현상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그 IS-2 일반형 폭발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 이 판, 이 조합 이런 식으로 게임이 흘러갔으면 IS-2가 일반형에다가 4마리가 나왔어도 졌어. 4마리가 나왔어도 다 고인물로 가니까, 그 고인물전으로 가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 흐름,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을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그런 것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쵸. 그리고 솔직히 두 번째 판은 좀 망하긴 했어요. 그 루마니아 패키지 여행 보셨었나 혹시? 근데 패키지 독일이니까 여행. 보셨겠죠 아마. 그거는 뭐 IS-2 5마리 나와도 그렇게 되면 못 이겨 사실. 완전 그쵸. 고인물방인데. 기가 다 날리죠. 고인물방에서 그렇게 날아가면 너무 크기는 하죠. 그 처음 있는 것부터 그 다음 턴 세입까지 기갑을 그냥 싹 다, 그 다다음 턴까지인가? 모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날라가 버렸다. 그래서 기갑 없이 그냥 전투를 진행하려니까 해보지도 못했지. 1대1을 사실상 해보지도 못했지. 그래도 뭐 일단 복귀를 어쨌든 지금 또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또 호네님이 게임을 하신 입장이셨기 때문에 게임에서 느끼는 거랑 관전으로 보는 거랑 차이가 엄청 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직접 게임하면 이게 어떤 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됐는지 이런 걸 잘 파악하기 힘들단 말이죠. 그냥 뭔가 세 보이고. 그래서 관전으로 보시면 뭔가 좀 많이 또 보이시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거 이대로 그냥 쫑 내고서는 가면 안 되겠더라고. 적어도 저랑 자주 이야기를 하시는 호네님이시면 저희랑 좀 이런 이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지금 게임 참전하신 입장으로서 저랑 생각이 엄청 많이, 느낀 게, 경험한 게 다를 수밖에 없을 거거든. 저는 다 이렇게 내려다봤고 호네님은 직접 뛰셨으니까 일단 그런 인식부터 좀 합치고 갈 필요가 있어가지고. 다른 분들은 어차피 여기 디코에서 이렇게 호네님처럼 저랑 긴밀하게 소통하진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관계라면 좀 그런 게 필요하다 해서 좀 이걸 보자고 한 겁니다. 뭐 때문에 지금 이제 게임이 어떤 것 때문에 흘러갔나. 사실 제일 베스트는 저희가 IS2를 패치한 거기도 했고, 전투를 비슷한 비등비등한 조건에서 딱 보면 어떻게 딜이 나올까, 이걸 보는 게 베스트였을 거야. 그래서 IS2가 얼마나 뭐 적 밀어내고 뭐 중전 장군이 어떻게 한타를 하는지. 근데 이 판은 그런 걸 볼 수가 없었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그게 영향을 미친 게 없었어요. 이미 다 뭐랄까, 상황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그냥 전투하러 들어갔다. 그렇게 해서 첫째 판, 둘째 판 다 끝나버린 게 있거든요. 자, 봅시다. 천천히 좀. 처음엔 좀 이제 스킵을 하고 사운드는 끌게요. 자,
두 번째 판은 그래도 첫 번째 판보다는 첫 번째 판은 7분경에 엄청난 실수가 있었는데 그냥 대패가 있었는데 그거는 뭐 첫 번째 경기 볼 때 말하도록 하고 두 번째 경기는 첫 번째 경기보다 좀 안정적으로 흘러갔어요. 딱히 군대가 안 잘리고 그거는 그렇게 싸우면 아이스도 4마리 5마리 있어도 져. 그러니까 근데 두 번째 판에도 그 못지않은 게 일어났지. 그러니까 제가 아니 뭐 일단 보고 얘기하죠. 중부에서 서로 막혀서 그런 일이 있었죠. 일단 뭐 두 번째를 봅시다. 자, 근데 두 번째 판이 그래도 초반에는 초반엔 생각보다 괜찮았어. 비등비등해서 정말 느낌상에. 그쵸 캔낫 나올 정도로 무난하게 흘러갔어요. 맞아, 그것도 큰 사건 크거든요. 없이. 그것도 커. 캔낫이 떴어요. 세 번째 턴인가 그때. 그래서 보라 병력 안 나왔고 파랑 병력만 나왔나? 좀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보라 병력은 팝에 질럿밖에 안 나오고 파랑 병력은 보병 다 나오고 뭐 약간 그런 것 같더라고. 아마 지금 다시 미니맵으로 보면 확실히 보이긴 할 일단 거예요. 좀 잘 보면서 해야 되는데 일단 그거 나중에 좀 자세히 보죠. 저희도 그거는 지금 다시 돌려보지 못했어요. 지금 이제 정확히 나올 겁니다. 그렇죠. 비등비등하게 끌고 가다 결국에는 보라가 넘었잖아. 그냥 그것만 봐도 포텐셜이 진짜 상당한 거거든. 물론 다양한 사건들이 또 있었겠지만 뭐 지형 잘 끼고 싸웠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포텐셜이 확실히 있어요 소련이 음. 1대1로도. 그리고 이제 보라가 한번 좀 지형 잘 끼고 싸우긴 했는데 결국엔 캔낫으로 그냥 완전 원점 초기화 된 거거든. 일단 여기서 한번 민스크에서 포위를 하려다가 갈색이 바로 빼서 호네님이죠. 그래서 이제 뺍니다. 소득 없이. 그리고 이제 중앙은 여기서 붙는데 이런 판단을 하면 안 되죠. 중앙은 그래서 빼요. 그래서 이제는. 근데 여기서 이제 도망가다가 이제 처절하게 보병이 상당수 싸먹혀 버렸다. 아 상당히 큰. 여기서 이제 노랑은 그러니까 이 극초반에 군대를 사려도 모자른데 여기서 잘리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그냥 힘의 균형 추가 중부 쪽으로 기울고 시작을 하는 거지. 뭐 호네님이시니까 가장 잘 아시겠죠. 근데 이제 좀 비등비등했던 거는 여기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여기서 보라 파랑이 보라 지형이 그냥 엄청 좋죠. 이것 때문에 파랑이 오히려 보라 병력을 별로 못 때리고 후퇴를 해요. 뭐 다 죽지는 않았어 그래도. 그래서 그렇게 큰 손실은 없었어. 여기 이제 킬수 보면 비슷비슷하게 갔죠. 망한 것까지는 아니야 그래도 이게. 물론 약간 손해는 봤지. 손해봤다. 초반에 포텐셜을 잃었으니까. 그렇게 좀 선방을 했는데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노랑처럼 그냥 허무하게 다 포위돼서 다 죽은 건 아니거든요. 참고로 이제 여기 분들이 이걸 또 보실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그냥 사람 이런 거 내려놓고 다 뭐랄까 경기 흐름만 보는 겁니다. 당연히 게임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긴 해. 그냥 내려놓고 보는 거예요 일단. 득점 계산식으로만. 이 시점에서 파랑이 비록 보라한테 좀 교환비가 안 좋았던 거지 사실은 1200대 1000 비슷하게 갔어. 근데 노랑은 되게 포위로 갈색한테 병력을 엄청 많이 잃었단 말이야. 갈색 전공 1500인데 노랑 600밖에 안 되죠. 여기서 보병을 다 잃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북부 그래도 뭐 그냥 비등비등 망한 건 아니니까. 근데 중부는 그쵸. 이제 터졌어 소련이. 그 남부 이제 비등비등. 이제 이 상황으로 육군을 맞이했어. 이 상황에서 육군을 맞이해. 그리고 쭉 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싸움이 납니다 그냥. 싸움이 나고 신경전. 그리고 이제 갈색이 내려간 틈에 노랑은 위에 좀 찔러보고 그냥 갈색 올라가고 노랑이 좀 위험했는데 그래도 후퇴를 좀 잘하긴 했죠. 여기서 그냥 이렇게 후퇴하고 근데 이거 후퇴하다가 병력 또 잃었지. 뭐 다 터진 건 아니지만
이 시점에서 전공 차이가 기가 막힙니다. 2100대 600이야. 와. 700이라고 쳐. 지금 700. 중부가 완전 지금 무너진 거야. 병력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근데 이게 무슨 뭐 전투 뭐 유닛 스펙 이런 걸로 붙은 게 아니야. 그냥 그냥 쳐보다가 그냥 빼다가 다 잃은 거야. 그러니까 뭐 전투다운 전투라도 해서 이게 꽝 부딪혔으면 유닛 밸런스를 볼 수라도 있을 텐데 그냥 후퇴하시다가 잘못 실수하셔가지고 이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게임 판도가 너무 기울고 시작하는 거야. 뭐 유닛 밸런스를 지금 다 고인물방인데 심지어 고인물방에서 이런 실수는 크리티컬하죠. 고인물들은 실수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걸 만회하려면 상대가 실수하길 기다려야 되는데 상대가 이런 실수를 안 하면 그냥 그대로 게임 끝나는 거지. 계속 스노우볼 굴리고. 근데 그러니까 중부도 커 지금 사실. 그러니까 중부도 지금 이게 심각한 상황이야. 소련은 되게 불리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근데 네. 보라는 이제 계속 파랑은 비등비등하게 가고 하는데 일단 돌레님 제가 계속 얘기를 좀 이어서 할게요. 네. 아, 여기서 이제 이것까지 좋았어. 그래 녹색이 크림 가는 동안 뭐 키예프 밀고 바로 빼가지고 이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 보시고 또 갈색이 내려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게 기갑 전부란 말이야. 보시면 이게 2턴치 병력이거든요. 8분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0턴 시작 벌쳐 1턴째 기갑 전부 2턴째 기갑 전부 이거를 다 보낸 거야. 독일 땅으로. 엄청 많죠 실제로 이게. 그나마 위로 갔으면 살았을 텐데 아래로 갑니다. 역돌격 모험을 떠나요. 꿈의 세계로, 루마니아의 세계로. 자 이렇게 하다가 전멸을 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됐죠? 전공 차이 뭐죠? 2400 1400대 800대 300. 이거는 뭐 IS가 딜이 일반형이 아니라 방어 무시여도 못 이겨. 이거는 방어 무시여도 일반형 넘어 그냥 방어 무시로 해요. 그래도 못 이겨. 뭐 어떻게 하겠어. 지금 독중 동남은 전공이 합치면 3600이고 소련은 1000인데 3.5배가 넘는데. 넘는지 몰라도 어차피 3.5배인데 이렇게 그냥 밀리고 시작을 한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게임이 흐름이 어떻게 되겠나요? 그냥 스무스하게 다 밀리는 거지. 여기 세바스토폴 니멀님이 그냥 먹어줬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서 먹어줬던 이유가 뭐냐? 캔낫 때문에 주둔군이 안 나와서 그냥 바로 먹어진 겁니다. 세바스토폴이. 그러면 이제 병력 보이세요? 이게 캔낫이 걸려서 독북은 사령부가 가까우니까 바로 유닛이 먼저 변환됐어. 근데 캔낫 상황이라 보라이 다카는 왔는데 바뀐 게 1도 없어. 질럿 팝에 조금 그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파랑은 이제 여기서 한 턴치 세이브를 다 받고 보라는 뭐 질럿 팝에 3마리씩인가? 6마리? 그밖에 못 받은 거야. 그런 상황이까지 했어. 그러니까 이 상황에선 전라인 그냥 다 망한 거죠. 말도 안 되는 뭐 캔나 넉가까지 해서 유닛 왜 안 나오노 이러시죠. 이렇게까지 터졌는데 캔낫이 나오는 것도 신기하네. 터졌지만 이 독일은 사실 병력을 그냥 거의 다 안 잃었다고 봐야 되거든. 그니까. 터진 거는 소련 병력 일부에 불과하지 이것만 해도 충분히 좀 쌓인 거지. 그리고 이렇게 알게 모르게 캔나 걸리는 경우가 지금 맵에 좀 있나 봐요. 뭐 그것도 좀 감안을 해야 돼. 캔낫을 좀 더 여유를 확보하거나 그러기도 지금 해야 할까 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계속 보죠. 그래서 이제 이 노랑과 주황이 이미 그냥 만신창이 된 너무 많이 갈린 병력으로 여기서 이제 이 컬로 갈색 공격을 시도하지만 버텨내죠. 이미 노랑 주황 다 병력이 너무 없어서 주황 그냥 기갑 아예 없고 한국군 돼버렸고 6.25 전쟁 한국군이야. 기갑이 없어. 그리고 노랑도 보병이 너무 서로 하나씩 없어. 서로 합치면 딱이겠네 좀. 서로 합쳐야 이제 1인이야. 그러니까 뭔가 이퀄 다골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1대1인 거지 이제.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상황인지. 그래서 이제 녹색 오니까 그냥 완전 갈려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상황에도 보라는 비등비등하게 가는 거고. 그나마 이 전장이 이제 제일 개입 없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처음에 여기 타르투에서 병력 손실을 입었던 것까지 좀 생각을 하면, 그리고 본인이 좀 컨이 좋으신 것도 되게 좋으신 것도 생각을 하면, 이제 뭐 100번 양보해서 소포병이랑 독보병이 비슷비슷하다 이 정도 데이터는 좀 뽑을 수 있던 거지. 근데 이 중남은 그냥 지옥인 거예요. 더 이상 뭐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다 갈려가고 주황 멸망하고 뭐 이거밖에 안 되지 뭐. 보병 장군이에요. 독북은 보병 장군, 소북은 포병 장군. 보병 장군 대 포병 장군이었던 거죠. 그리고 뭐 밀어내긴 해. 그래서 보라가 후퇴를 해가지고 기세는 잡는단 말이야. 비슷비슷하게 전공 차이 보십시오. 거의 뭐 황벨의 경지군요. 와. 물론 한쪽은 캔다 군대 안 나온 게 있지만, 대신 뭐 독북도 타르투에서 병력을 좀 잃었었으니까 그거 생각하면 그게 그거일 수도 있거든. 초반 포텐셜 잃었으니까. 그래서 뭐 이제는 더 볼 게 없긴 해요. 이미 병력 차이가 말도 안 되게 나는 상황에서 턴 병력 와서 여기서 그대로 싸움을 합니다. 축착역파죠. 이거 한 턴 세이 봐도 이미 여기 쌓여있는 병력이 많은데 그냥 다 죽어주는 거죠 그냥. 그래서 이 병력 그냥 싹 다 놓고 추락되고, 이거는 버그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좀 제가 봐야 할 상황인 것 같고. 자, 뭐 이제 갈색 노랑도 이제 뭐 상대 안 되고 1대1로 병력 차이 심하고, 여기서 이제 사실 끝난 거예요 이제. 여기서 그냥 끝나면 됐었는데 게임이 뭐 11분 더 가버렸죠. 여기서 그래서- 그나마 볼 수 있는 건 북부 싸움밖에 없고. 그치. 볶음밥 비등비등 하다가 어떻게 보면 지형빨 그리고 건트랩빨 이런 거 끼고서는 좀 보라가 축출했던 것 같고, 그리고 노랑도 한번 좀 사이드 찔러줬고, 이거 하나로 이제 좀 밀어내게 됐던 것 같고. 그거나 보죠. 무적이나 보죠. 무적 아칸이나. 무적 아칸이 한 1분 넘게 체력 무적이었던 것 같거든. 정확한 타이머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하도 안 죽길래 혹시 타이머가 0초가 돼야 죽는 건가?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그건 또 아니었고, 그래가지고 모르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뭐 시절 얘기를 하지만 이미 그냥 노님 주님이 자초하신 실수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전 보는 사람은 좀 답답할 수밖에 없지 뭐. 관전자로서 모든 걸 다 보고 있으니까. 병력 뭐 IS2 일반형 문제가 아니었던 거야 사실 이번 판은. 뭐 첫째 판도 그런데 둘째 판도 일단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아예 없잖아. 노랑은 초중반에 잃었던 보병 잃은 스노우볼이 너무 컸고, 주황은 그냥 기갑을 아예 받쳤고, 그걸로 다른 거라도 좀 많이 잡았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진짜 그냥 버렸지 정말. 아무것도 한 게. 녹색 커맨드 센터 빨피로 만든 거 말고는 3턴치 0턴 1턴 2턴치 기갑을 다 그냥 버린 거야 그냥. 땅 3개 먹고 KF랑 저기 먹고. 그래서 밸런스를 볼 수가 없었어요 이걸 뭐 IS2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맞아, 그래서도 이겼을 거야 진짜. 너무 병력 차이가 크니까. 그래서 더 이제 보나 많아져. 여기 무적 버그 한 37초? 35초? 아니면 40초? 그때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 근데 이게 1분 넘게 가. 지금도 계속 안 터져있죠? 안 터지다가 이제 터져. 거의 1분 될 때. 이게 보면 쉴드가 차면서 터지는데, 쉴드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이게 풀리는데, 근데 쉴드 주기가 2분은 아니거든요. 쉴드 주기는 원래 2-30초 정도마다야. 2-30초 정도마다. 그러니까 이게 쉴드가 회복이 안 되는 것도 되게 이상한, 이해하기 힘든 상황인 거지. 그 무적 중에 실드가 되니 거의 두세 번 됐을걸요? 그치. 20초, 25초인가? 20초마다 회복되거든요. 근데 얘는 1분 30초 동안 무적이었어. 2분 30초부터 1분까지, 1분 10초 그렇게까지, 1분 30초 정도. 근데 제가 1분 30초짜리로 맞춰놓은 타이머가 없거든요 이 맵에는. 그래서 진짜 이게 모르겠네.
83, 24. 이 시간이, 근데 이것도 아니야. 뭐 24분경에 부적되는 것도 타이머가 안 맞아. 24분 넘어야 되는데 지금 23분이니까 그냥 무적이야. 그래서 이걸 봐도 좀 미스터리긴 해요. 그래서 일단 1부 먼저 보고 얘기합시다. 2부는 이렇게 됐고요. 밸런스를 볼 상황이 아니었다. 자, 1부 봅시다. 어떻게 보면 1부가 2부보다는 그래도 덜 황당해요. 그래도 1부는 그렇지, 호네님이 주황이셔가지고 저 아실텐데 그래도 합이 좀 나눠졌어. 합이 좀 야, 받긴 했거든요. 저 1합에 끝나진 않았죠. 1, 2합에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고 뭐 하다가 1부는 끝났어. 이제 큰게 1부는 되게 어떻게 보면 좀 할만했는데 아쉬운 게 이분이 그걸 몰랐다. 힐로님이 그 영턴의 그 병력이 되게 약한 걸지. 1부는 처음이니까 몰랐단 말이죠. 근데 영턴 병력이 줄어드는 걸 모르신 상태에서 처음에는, 예전에는 그거 패치 전에는 소련이 되게 영턴에도 강력했잖아. 강력까진 아니어도 뭐 할만한 게 더 많았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안 되는데 3차 병력이 오기 전에 너무 이제 꽝 붙어버리시거든. 거기서 일단 한번 크게 기우는데, 자 여기서 심지어 이득도 봐요. 이분이 여기 좋은 지형 끼고서는. 음.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좀 이것도 힘든 게 있었지. 그쵸, 지금 5분경이야. 5분경인데 이렇게 회전을 하면 다 녹적이에요. 차라리 탈린을 포기하고 뭐 다른 데를 찌르던가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의미가 없긴 한데, 여기서 이제 또 보라가 보병 손실을 많이 입습니다. 자, 음. 2500대 900 됐죠. 와 2.5배 보병 다 죽었어 그냥 싹 다. 크네. 이러면 이제 중반 회전력에서 또 힘을 완전히 잃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런 게 휴먼 에러가 사람 탓으로만 할 게 아니라 이 구도 자체가 문제다. 독일이 그 초반에 유리한 구도에서, 아니면 사람들이 이런 극고인물 방의 매운맛을 좀 못 본 걸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게 뭐 공방로나 약간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초반에 붙어도 싸움이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실제로 네. 이렇게 좋은 지형 끼고 하면 싸움이 되고, 그런 걸 약간 의식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싸움이 돼버렸나 본데, 어쨌든 여기서 한번 보라가 6분경에 무너지기 때문에 벌써부터 소련이 이제 회전에서 힘을 크게 잃고 시작을 하는 거죠, 초반부터. 이거 알죠? 한번 해줘야 돼. 그러니까요. 그게 진짜 큰 거지. 메타 적응기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뭐 하하하 그건 맞죠. 근데 어느 정도 빠르기도 해야 돼. 음. 오늘은 6.4로 돌아갔을 정도로 뭐 소련이 너무 약했다는 말이 있으니까 저도 사실 온 거예요. 원래 같으면 오늘 10맵 만들었어야 했어. 볼 건 또 보면서 잡아가야 되는 거지. 여기서 갈색을 좀 많이 잡으려고 하지만 갈색이 전멸은 하지 않고 좀 빠집니다. 좀 잡긴 했지만 갈색이 전멸은 면했어. 여기서 오늘가 빠지고 후퇴를 하죠. 이제 녹색 갈색 추격하지만, 자 여기서 이 전투가 좀 문제였는데, 이 전투가 좀 아쉬운 점이었는데, 자 이제 노랑이 여기서 2대1을 공격을 받는 상황이 됩니다. 이래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보라가 보병이 지금 많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거든. 근데 측면 봐주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랑 입장에서는 보라가 위로 가서 파랑을 때려달라,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맞네. 보라는 녹색을 주황이랑 같이 협공하는 걸 선택을 합니다. 근데 막상 이거를 싸우려고 하는데 여기가 먼저 아까 전부터 전투가 진행했기 때문에 이게 오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미 여기는 2대1로 갈리고 있고 거리도 멀고 지형도 보시면 녹색이 훨씬 더 좋은 지형이지. 이렇게 벽 딱 끼고 있어가지고 여기 병력 놀고 이게 오는데 시간 걸리고. 근데 여기서 좀 녹색을 싸우려고 하더라도 녹색 사실 퇴로도 다 있고 노랑이 먼저 깨졌지. 파랑 갈색 병력이 많으니까. 주황 그래서 보병으로. 노랑 후퇴하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녹색을 깨보려다가 오히려 밀려나는 형국이 돼버려.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된 거야? 녹색은 오히려 밀고 가고 노랑은 그냥 이퀄 당해서 전멸한 거죠. 이러면 측면 봐달라고 하지만 못 봐주지. 병력이 없으니까. 자, 세이 보고 이거 이제 전열 정비하는데 녹색이랑 싸움이 돼요. 힘들어. 투지형도 안 좋고 게다가 이 체급이 같지가 않잖아. 지금 노랑이 여기서 싸울 때 보라가 파랑하고 체급이 같아야 그나마 싸움을 좀 해볼 만하거든. 근데 이미 여기 탈린에서 보병을 한 텀 다 잃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붙어도 사실 이미 병력 차가 많이 났다. 어딜 치든 진퇴양난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살았어야 했는데 이 전투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됐었던 거지. 이 전투는 하면 안 됐던 전투였던 거지. 병력 차이가 심하게 나니까. 뭐 좀 더 어떻게 비벼봤을진 몰라도 파랑 병력이 보라 병력보다 훨씬 많거든. 전공 차이가 뭐야 이거 3배야? 뭐야 도대체. 이렇게 병력 차가 지금 벌어져 있는 상태인데 와. 보시면 이제 비교를 좀 이렇게 해봐도 차이가 크죠. 4,500, 4,000, 1,800, 3,500, 1,000, 1,400. 독일이 이미 엄청 많이 간 상태에서 심지어 9분인데 이 전투가 시작이 된 거야. 사실은 병력 차이부터 너무 압도적인 거죠. 게다가 놀라운 건 이 정말 다 모든 명운이 걸린 한타인데도 이제 또 여기에 이 게릴라 병력은 또 빠져 있었다. 그러니까 녹색을 아예 그냥 감당하는 게 불가능했지. 있어도 녹색을 막기 힘들었겠지만 게릴라가 또 이게 가고 있었다. 여건이 없잖아 그냥. 이 전투 이미 끝났으니까 뭐 게릴라라도 가야지 어떡해. 근데 이제 이 시점에서 사실 노랑 병력은 완전히 전멸이 됐고 주황 병력도 결국에는 후퇴하면서 엄청 많이 죽고. 그럼 이제 이 한타 여기서 끝난 거지 거의 느낌이. 게임이 끝났죠 사실상. 여기서 이제 끝난 거지. 딱 한 번 좀 잘라 먹어봤지만 사실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스노우볼 고르는 거죠. 뭐 탱크를 어떻게 컨을 해도 저 브란스크 스몰렌스크 전투에서 한번 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보라도 만신창인데 이 전투에서 주황도 전멸을 노랑도 전멸을 했고 그럼 이제 소련은 새 날개 중에 2개가 잘렸죠. 독일은 그냥 별 피해 없어. 그렇게 큰 손실 없어. 근데 이 전투가 또 웃긴 게 9분경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정말 약할 때 9분경에 일어났다는 거야. 이럴 때 차라리 안 싸워주고 막 진짜 게릴라를 지금 소련이 이렇게 거의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 고인물방으로 가면. 근데 싸움을 해버렸고 9분경에는 패배하게 됐다. 회전에서.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판 됐을 때는 킬로한테 그걸 알려주려고 해요. 이거 지금 영턴 약해졌다 이 얘기를 해준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싸움을 한 거 같아가지고. 그래서 1부도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제가 1부, 2부 경기를 보는 건 보면서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병력이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병력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엔 다 치명적인 이런 결단 플레이어의 선택으로 이제 그 결과가 빚어져 버린 거고. 이런 전투였으면 그냥 뭐 IS가 일반형이든 뭐든 해도 졌을 거거든. 이렇게 잃고 싸움을 했으면. 그러면 결국에는 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까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고, 그럼 그거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도 볼 수밖에 없죠.
구조에서 이제 문제를 찾을 수밖에 없지. 민주적인 상황이 일어나는 거는 플레이어가 알고 뭐 안 싸워주고 게릴라 돌고 이러면 어떻게 감당이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건 이제 그런 판을 소련 유저들이 그런 교리를 탑재하고 그런 플레이 하는 걸 제가 또 관전으로 봐야 알 수 있는 건데 그 가능성이 일단 남아있다는 거. 그리고 그게 아니면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될 거고, 그러면 진짜 유저들이 그 교리를 또 써보던가 아니면 제가 아예 패치를 하는 수밖에 없다. 아 진짜 그냥 시작부터 5대5로 가던가. 저 다른 그게 아닌 이상 이런 뭐야 기울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잘못 싸워서 다 잃으면 스노우볼 다 굴러가는 거예요. 고인물방에서 스노우볼이 어마어마해. 상대가 실수를 안 하니까 그대로 이제 극복 안 되고 끝나버리죠. 근데 이걸 또 뭐 이벤트 같은 걸로 강제 뭐 돈 막 군사 더 주고 막 또 이럴 수도 없는 거고. 지금 그런 상황인 거를 지금 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이게 유닛이 좀 문제가 아니다. 유닛은 문제인 걸 지금 볼 수도 없었고, 이렇게 6명 다 잘하는 분, 많이 해본 분 넣고 돌려봐도.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진짜. 이거 갖고 패치를 또 한다고 하는 것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 게임 하셨던 분들은 정작 와 씨, 소련 중전은 망했고 그래서 소련이 엄청 약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잠이 드셨을 것 같은데, 지금 뚜껑 열어보면 둘째 판, 첫째 판 다 그런 거라고는 아주 거리가 먼 판이었죠. 만약에 안 그랬으면 제가 바로 끝나자마자 밸런스 얘기했을 거예요. 아 씨. 아 개빡치다. 소중전 전성 시대처럼 이견의 영향이 없는. 야 그것도 알고 보니까 뭐 알고 보니까라고 하기에도 뭐한데, 이렇게 풀 경자방으로 딱 하니까 드러나는 게 있는 거죠. 비로소 드러나는 게. 알고 보니까 IS2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구도가 다양한 문제를 또 일으킬 수 있는 거지. 말을 그냥 30분 동안 쉼없이 했네. 이제 군도 없고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다 없음 그냥. 이거 어디서 갈까요? 뭐야? 600원인데요 형. 600원은 마이 무빙? 무빙? 우와! 오 존나 뭐 전보다 DPS가 나아진 건 당연하죠. 그냥 단적으로 말해도 뭐 보병 때릴 때의 딜이라는 게 반토막 난 건데,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5배 아니 2배 소중전 장군보다 DPS 3배를 박았다는 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게 맞지만, 지금은 1.5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폭발용으로 맞췄지만 소중전에 비하면 여전히 1.5배의 DPS를 갖고 있다. 나름 이 중전을 좀 많이 보려고 했는데 결국 이 판은 이렇게 돼버렸지만, 그렇다고 여전히 DPS가 그냥 아예 없는 그런 건 아니거든. 그리고 이 판 오늘 봤던 것들도 그렇지만 좀 활약할 여지가 다들 너무 없어서 중전 장군들이 이런 게 다여가지고. 그걸 맞디를 넣네 저 미친년은.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진짜 너무 문제였고, 전공 맨날 1등하고 무상성이고 이런 거 있으니까 저도 그걸 또 손댈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사람의 심리라는 게 보시다시피 오늘 이렇게 게임을 많이 했지만 진짜 DPS가 낮아서 뭔가 싸움이 안 됐나? 그런 게 오스테 없어. 다 이렇게 첫째 판, 둘째 판 같은 보병을 뭐 산더미 같이 잃는다든지 아니면 기갑을 산더미 같이 잃는다든지 이런 게 많으니까 IS2는 그러니까 소중전 장군은 그런 전투에 이제 얻어 걸려가지고 그냥 같이 망해버리고 그런 게 컸거든요. 뭐 예전이었으면 소중전이 너무 사기여서 그런 상황조차 그냥 역전해버리고 했을지 모르겠는데, 뭐 그러니까 이제 소련이 좀 유리한 것 같다 하는 게 나았던 거지. 소중전 장군은 혼자서 뭔가 하드캐리라는 게 됐으니까 그냥 3배 DPS에 말도 안 되는 딜로. 근데 이제 카드캐리로 누가 뭐 좀 망해도 그냥 나 혼자 짐 다 들고서는 하드캐리 해버리던 사람이 갑자기 캐리력이 없어진 거야. 다른 장군들처럼. 다른 장군들은 원래 캐리력이 없었지. 그래서 소중전은 캐리력이 있어 막 통나무 혼자 그냥 짊으면서 막 카드캐리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다른 장군들처럼 없어져 버리니까 소중전 너무 약해졌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런 의식의 흐름이 충분히 들 수밖에 없다고도 생각이 들고요. 게임하는 입장에서는. 구도가 네. 구도와 그러니까 둘 중 하나는 결국에는 적응을 해야 되는 거야. 제가 이런 거에 적응을 해서 아예 게임 그냥 구조를 바꿔버리던가, 사람들이 구조에 적응을 해서 10분까지는 안 싸워주고 그냥 게릴라만 미친듯이 하면서 시즈모드만 바꿔 하던가. 시즈모드 박는 것도 지금 아직 안 나와서 모르겠긴 하거든요. 음. 만약에 시즈모드 박으면 또 무슨 상황이 나올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어. 버프도 이제 많이 됐고, 보병 10마리 나올 돈으로 시즈모드 4개 박을 수 있고, DPS도 그러면 이제 차이가 안 나. 데미지 200씩 박으니까 시즈모드 4개가 딜하면. 물론 이제 기동성의 문제는 있는데, 뭐 어쨌든 회전이 지금 더 이상 안 된단 말이야. 그 고인물로 가면 그런 상황이 돼 있고, 그건 뭐 게릴라를 막 돌리던가. 근데 이번 판 내내, 오늘 했던 판 내내 봐도 여전히 사람들이 6.4 교리에 있어가지고 그냥 회전을 벌이려고 해요. 10분 이전에도 최대한. 예전처럼. 근데 고인물 방으로 가면 이제 그러면 안 되고 그냥 다른 데로 막 게릴라를 돌려야 돼. 그런 운영으로 흔들기로 가는 걸 사람들이 해야 돼. 예, 지금 그래야 밸런스를 그 이후에야 볼 수 있어. 진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예. 애매하지. 마음이 또 애매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있던 판들은, 그러니까 이것도 호네님이 기동장구 들고 좀 게릴라를 해보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하셨던 게 호네님만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아니었거든. 근데 10분 전에는 호네님뿐만 아니라 3명 모두 다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교리가 바뀌어야 돼. 사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랄까 메타라는 게. 안 그러면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제가 5대5로 그냥 맵을 개조하는 수밖에 없어요. 시작부터 그냥 5대5 싸움 가게. 근데 그건 좀 힘들거든. 어떻게 보면 그게 그나마 볼 게 그나마 좀 많았달까. 근데 그건 또 되게 또 좀 비등비등하고 박진감 넘쳤거든. 독일도 뭔가 거기에 아차 대응 못했다가는 또 큰일 날 뻔했던 게 있었어. 휘둘리면 밑도 끝도 없단 말이야, 게일라가. 음. 탈환하시는 것도 되게 좀 잘 돼서 그렇지. 그런 식으로 흔들면 저는 와 이거 진짜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이후에 정작 더 이제 잘하는 분 한 결과는 이제 좀 이런 게 나와버렸고. 그래서 지금은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지금 벌써 저희 37분 동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처음부터 이게 37분 동안 이 얘기를 하는 게 이 긴 얘기를 해야 비로소 이해를 다 하실 거예요. 이렇게 다 얘기하면 니멀님이고 뭐 그루루님이고 다 이해하셔. 근데 시간이 뭐 없고 한정돼 있고 이러니까 또 자주 해주시고 그분들과 소통이 되시는, 그리고 저랑도 자주 이야기를 해주시는 호네님께 이런 상황, 이 현 상태, 이거를 좀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죠 저는. 그리고 그거에 기반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메타를 해서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도 좀 독려를 하고 해야 할지, 그런 거를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5대5 막 이렇게 하면 난리 나고요. 그냥 다 갈아엎어지고 어쩔 수가 없잖아. 하하. 뜯어 고쳐서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게 있어요. 이제 소련 플레이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걸 알려줘야 돼. 여전히 예전의 영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한테 가르쳐주는 게 그냥 합류 잘하면 이겨요 이거거든. 근데 합류 잘하면 9분 전에 합류하면 망하는 거야. 그냥 싸움하면. 사실은 그냥 게릴라로 방향을 바꾸는 식으로 이렇게 막 가야 돼. 그렇게 하면 그때 그 밸런스를 보고 그럼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어. 이런 걸 판단을 하고. 그래도 그래도 지금 소련이 초반에 더 약해졌잖아요. 그래도 그래도 합류를 잘하면 이겨요라는 개념이 그래도 개념은 중요하죠. 그 개념은 개념은 아는 게 중요하죠. 아직 어느 정도 남아 있는데 그리고 지금 저희 봐도 알지만 저희 오늘 소련이 이긴 판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결국. 아무리 그쵸. 지금 이거는 그 고인물로 갔을 때, 고인물방으로 갔을 때 이러기 쉬운 거지, 여전히 다양한 층위가 있고
실력차도 다 다르고 뭐 뉴비분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그 개념 자체는 당연히 아는 게 중요한데 이제 그 고인물로 가면 메타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진님이 야심한 시각에 엄청 중요한 얘기를 저희 하는데 끼시는 영광을 또 누리시게 되셨군요. 항상 감사하십시오. 이제 뭔 소린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까 핀이 그러니까, 말한 대로 그러니까 이제 치킨님을 위해서 간단하게 1분 설명만 드릴게요. 네. 오늘 오스프론트 3대3 다 고인물만 채워가지고 고인물 방을 열었어요. 밸런스를 보려고. 그럼 사람들이 막 소련 유닛의 능력치가 너무 약해서 좀 소련이 불리하다 그런 여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인물 방을 놓고 돌려봤어. 근데 보니까 여론이 문제가 아니라 메타가 문제인 거야. 소련의 메타가 옛날식이라 여전히 그냥 독일이랑 초반부터 꽝 붙어가지고 상대 안 되고 전멸하는 그런 구도가 많았던 거야. 그래서 메타의 흐름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제는 초반에 10분 전에 꽝 붙게 하지 말고 여기저기 좀 게릴라 찌르면서 혼돈 주고 그러다가 빈틈 보이면 그때 뭐 합류를 저는 시도하던지 그런 식으로 메타 전환이 필요하다. 어. 그런 식의 좀 뭐랄까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돼 이걸 지금 다 모르거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관전을 지금 했던 거를 지금 보면서 거기다가 그럼 바로 이제 다 이해하신 겁니다. 그 고인물 게임, 그 고인물 3대3 게임이 되면 될수록 이게 그 뭐랄까 심해져요. 그 뭐가 심해진다고 해야 되지? 스노우볼? 그 스노우볼하고 초반에 이 삐끗하면 아 삐끗한다고. 살벌한 거 네. 칼날 위를 걷는 듯한 야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보니까 되게 그냥 살벌한 거야 게임이. 삐끗하면 그냥 고수들 간의 싸움 한 끗 차이로 그냥 목숨이 떨어지는 그런 기류가 이미 싸움 전부터 느껴졌고 결국에는 한 끗 차이로 그냥 확 전멸해버려서 게임이 그냥 확 끝나버렸지. 이게 실력이 낮으면 비등비등하게 가는데 고수 싸움은 그냥 한 끗 차이로 뭐야 그냥 일기토처럼 확 돼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 근데 그건 이제 사실은 메타가 이제 옛날에 진검 승부 메타여다 보니까 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는 다른 식으로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는 거지. 거기다 소련이 초반에 약해진 것 때문에 그 삐끗하는 게 더 초반에 더 심해지고 이번 오늘 시작되니까. 보면 그게 너무 적나라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뒤가 없게 돼버렸어. 이 맵이 안 그래도 스노우볼이 크단 말이죠. 병력이 쌓이니까. 근데 고인물 되면 고인물들은 실수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한 번 실수하기가 흔치 않은데 한 번 실수하면 상대는 실수를 안 할 테니까 그대로 끝나는 거지 게임이. 저승리 한 잔 파시면 상대도 실수를 하니까 브론즈 1시간 게임처럼 이제 꿀잼 랭게임이 되는 거고. 소련 초반에 더 약해진 게 확실히 공업 차이 보이는 것 때문에 심리적 압박을 받는다. 음, 그것도 그러려나? 그럼 공업 능력을 안 보이게 할까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더 이제 전황 파악이 안 돼서 게임을 열심히 하고 끝까지 하고 막 그럴 것 같긴 해. 그게 맞지? 기동 방어, 기동 방어. 공격적으로 방어. 적이 나의 땅을 칠 때 난 다른 땅을 친다. 그렇게 방어를 하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저기 실수하면 그때 다구리 놓는다. 음, 근데 그 다구리도 그, 힘들어지긴 했는데 아직은 가능은 해서 이게 니멀님 했던 판이 전체 녹화 영상 마지막에 있구나. 아쉽구나. 소 200, 독 300 공업 되면 소련이 교전을 열려고 한다는 거죠? 소련이 공업 차이가 그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는 뭐 독일이 300 공업이면 교전하는 게 당연한 걸 테니까. 그쵸, 보이는 구간에 소련이 많이 쫓기는 상황이 있죠. 소련이 지금 야 우리 공업 100 차이 난다. 지금이라도 2대1로 누구 하나 잡아먹지 않으면 이거 공업 차이 벌어져서 우리 진다. 이런 압박을 받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싸움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근데 현실은 그냥 우리 그냥 변수 안 만들고 후반 가서 진짜 후반 가서 제대로 하면 5대5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공업 쫓기는 경우가 간간히 있기는 하죠. 음, 음.
네. 예전에 어떤 거지? 아니 아까 들어가려 했는데 벽을 안 깔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압박에서의 해방 소련은. 근데 저는 예전에는 독일이 초반에 빨리 밀어야 된다라는 압박을 느꼈던 것 같은데 이게 아, 그냥 맞아. 아, 그때 독일이 뭐 전투하는 마다 다 이겼지만 결국에는 소련이 이기게 된. 그쵸, 그 판이 있었죠. 음, 그때 독일이 병력만 계속 전멸시키고 막상 빵은 진격을 잘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지면서 이기는 그런 게 필요해. 그때 소련은 상대 독일을 다 죽이자는 게 아니었거든. 그치. 아, 근데 그 여기서 말한 거는 결국엔 늦어졌다는 거죠. 시간이 걸렸다는 거지. 다 밀긴 했지. 근데 결국에는 뭐랄까 계속 소련 병력을 섬멸하는데 여기저기 남부 가서 섬멸했다가 북부 가서 섬멸했다가 왔다 갔다 했거든. 브리안스크, 스몰렌스크 여러 번 막 위아래로 오가면서.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거든요, 그게. 모크, 레닌, 스가 앞까지 가는 아 게. 씨발 뭐해 묻지마 그걸 왜 너가 그럼 먹어. 거기까지 가도 결국에 보급선 차이랑 이제 공업 차이도 좁혀지니까 거기까지 가면 소련이 유리하죠. 나중에 버전을 좀 봐야겠네. 그것도 녹화 영상 아마 있을 거거든요.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녹화한 게 많아가지고. 찾아보면 있을지도. 정석이라는 게 그냥 그런 어렵. 구도가 나오면 좋죠, 그냥. 네, 그런 구도를 노리면 되는데 이걸 또 다르게 말하면 독일이 그 구도에서 잘 빼면 된다라고 말하면 또 그게 초반 이득에 눈이 돌아가가지고 소련이 그러니까 뭐 정석이란 뒤에 말이 많이 어려운 것 같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어렵네요. 그치 뭐 같은 똑같은 패턴은 화해당하는 법이죠. 그쵸? 아, 그나마 안전한 플레이 그게 맞네. 제가 생각에는 그리고 또 하나의 압박 소련 유저들이 받는 압박이 있어요. 한타 할 때 뭐 독일이 그래서 중부 전선에서 한번 크게 이겼어. 그러면 그때 독일이 모스크바로 달리는 거야. 모스크바로 달리면 소련 유저들이 이거 모스크바는 진짜 지켜야 되는데 이러다가 그냥 독일의 만라인에 끌려 들어가 버려서 계속 깔려서 독일 스노우볼을 구르게 해주는 거지. 음,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쿨하게 그냥 모스크바로 막 바로 달려와? 그러면 막 다 1.4 해? 모스크바가 어쨌든 건트랩도 많단 말이야. 시간 걸려 미는데. 그럼 아예 그냥 보호 거점 뭐 주둔지를 그냥 북쪽이나 남쪽으로 옮겨가지고 그냥 그때 모스크바 내팽겨 쳐놓고서는 막 탈린 이런 데로 막 달리는 거야. 그러면 독일은 지금 막 코젤스크 이런 데 밀고 들어가고 있는데 소련은 갑자기 막 에스토니아 이런 데 나와. 막 한 11시 이런 데 나와. 이러면 이게 또 모르게 되는 거거든요. 모스크바 먹으면 뭐해. 후방 땅 다 밀리면 그거 먹는데 또 시간 엄청 많이 걸릴 텐데. 이 약간 첫째 판, 둘째 판 다 그런 게 있었어요. 이미 초반에 되게 못 싸워서 차이가 크게 벌어진 것도 있는데 그거가 그 우위를 갖고서 독일이 이제 모스크바 바로 들어가자 해서 들어가니까 모스크바는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소련 유저들이 모스크바를 벗어나지 못해. 벗어나지 못하고 독일과의 만라인을 강제당해. 그래서 그냥 계속 싸워서 계속 수차이 나니까 손실 입고 계속 갈리고 그대로 그냥 독일이 쭉 밀고 와서 그냥 끝내버렸거든요. 첫째 판, 둘째 판 둘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다른 거 좀 게릴라 차치하더라도 그 생각도 그것도 메타도 좀 바꿀 필요가 있죠. 하하 청나라 마인. 이제 뭔 말인지 알아요, 왜 이렇게. 이게 게릴라 플레이라기보다는 그냥 결국 주도권이 중요한데 독일이 모스크바를 쳐서 소련이 독일 모스크바 지키러 오면 그 시점에서 이미 소련은 주도권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독일의 박자에 맞춰주는 거거든, 그게. 그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 손해를 봐서 뭐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된 걸 다 떠나서
그 주도권이 우리가 뭐 초반에 손해를 봐서 약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스크바 공격 오는 거에 맞춰서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나름 뭐 게릴라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상컬로 한 명을 때리다든지 그런 플레이를 해서 주도권을 가져오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회전문이라든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개념이 그런 메타가 장착되면 더 좋을 것 같다 인 거죠. 지금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모스크바가 밀리면 그냥 게임 끝이라는 그런 뭐랄까 정신적인 네. 심리적인 그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주도권이 뭔가 뭐 중요한데. 지형도 좋아 보이고 하니까. 근데 이게 웃긴 게 모스크바가 밀리면 끝이다? 물론 거기 이제 공업지대도 많고 그 세입이 되게 큰 건 맞거든? 근데 문제는 모스크바가 밀리면 끝인데 사실은 진짜 지형이 좋고 방어 트랩도 많고 한 곳은 모스크바와 주변 전략 도시거든? 그 앞에 도시는 칼루가 코젤스크 이런 데는 역시 스트레칭 마인드. 아, 칼루가 코젤스크 이런 데는 방어 타워가 없어요. 그 땅도 여기 봐봐 넓잖아. 이런 데서부터 전투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 밀리는 거야. 막 정작 그래 진짜 무조건 지켜야 돼 이러면 진짜 토르조크, 툴라, 모스크바 여기서만 지켜야지 이 코젤스크 칼루가 여기서부터 이미 소련이 다 갈리고 피해를 너무 많이 봐버리고 이러더라고. 이런데 여기서 싸워주는 게 이제 독일의 그러니까 이건 마치 독일이 태풍 작전을 하는데 그것도 실제 역사랑 똑같네. 맞네 진짜. 이 모자이스크 칼루가 이런 데서 소련군이 다 기어 나왔다가 전멸하고 그것 때문에 모스크바가 80km 앞까지 뚫리죠. 아, 그 역사가 지금 루셰프 그 역사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안 되고 교훈을 반면교사를 삼아서 모스크바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그동안은 북부 남부 막 게릴라 치고 모스크바 토르조크가 이제 밀릴 때 도달하면 그때 좀 거기서 싸워보던가 거기 지형 되게 좋으니까 그런 정도 시도가 있어야지 너무 이게 그냥 스몰렌스크 돌파당해 하고서는 뭐 르제프 벼지마 이런 데로 온다고 해서 여기 중부 뚫리는 건 막아야 돼. 그 모스크바와 1km라도 전선이 가까워지면 안 돼. 완전 스탈린식 명령이야 진짜. 그게 유지가 되면 소련이 이제 독일의 장단에 말려 들어가면서 또 이런 스노우볼을 더 굴리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 또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트레이시님 또 오셔가지고 써머리 또 다시 해야 되나? 아주 중요한 오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트레이시님까지는 영상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이 좀 있어요. 이제 이런 방향성을 제가 뭐 계속 접속해서 얘기해주면 좋을 텐데 그게 힘드니까 소녀님이 좀 전달을 해주시고 그런 방식을 좀 이렇게 오더를 내려주신다든지 해서 점점 그런 걸 써보는 분이 많아지시면 분명 다른 결과가 나올 거거든. 다른 결과가 그걸 좀 해보는 게 그리고 그 다음에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트레이시님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3대3 고인물 비방으로 밸런스 보는 게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게 드러났습니다 이제. 사람들 메타가 약간 옛날에 머물러 있던 게 있는 것 같고 게임은 바뀌었는데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좀 이렇게 사람들 메타도 다른 식으로 해가지고 다른 전투 양상이 벌어지는 걸 봐야 그때 비로소 밸런스나 지금 상황에 맞는 밸런스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지 이제. 뭔가 진짜 정신없이 얘기를 하는데 벌써 53분이나 지났단 말이야. 엄청나네 정말. 독일이 머리 깨고 있겠죠 결국. 네. 그러니까 두 판을 그 전에도 좀 했는데 마지막 두 판은 진짜 정예 멤버만 모아서 했거든요. 두 판을. 근데 그것도 이제 독일이 다 이겼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메타나 약간 인식이나 심리적인 압박감 느낌 그런 게 좀 보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뭐 못해서 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들 머릿속에 대전략을 그려놓고 있어. 중요도, 우선순위, 중요성 이런 게 다 이제 잡혀 있단 말이지. 잘 아시는 분들은 지식이 많으시니까 그 대전략에 맞춰서 전투 운용을 하게 되는 건데 이제 지금 소련의 대전략은 스탈린식 대전략. 모스크바와 전선이 1km라도 가까워지면 안 된다. 근데 실제 역사는 모르겠고 일단 오스트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오스트는 정말 게릴라 초중반에 그냥 아예 싸움을 피하고 게릴라 위주로 가고 정말 지형은 엄청 험난한 뭐 스몰 브리안스크 지형 하르키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분수령 같아요. 스몰 브리안스크 하리코프선 그리고 툴라 토르조크 모스크바선 그냥 두 개 정도나 싸울 거면 무조건 거기서 싸워야 돼. 거기 왔을 때쯤 싸워.
그렇게 싸우고 거기가 지형 정말 좋고 건트랩도 많은 곳이니까 그 외에는 싸우면 안 돼. 초중반에 10분 이전에. 그 전에는 딴 데 막 치고 있으면 빈틈을 어떻게든 노려서 게릴라 돌리면서 군대 보존하면서 그러다가 빈틈 있으면 뭐 합류전을 포위전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지금 메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만든 입장으로서 그런 구도가 좀 보이거든. 그러니까 밀려도 되는데 스탈린 절대 사수 명령 때문에 다른 데는 사람들도 괜찮아 쉽게 포기를 해요. 근데 스몰렌스크 브리안스크를 넘으면 이제 갑자기 막 압박이 엄청 심해져. 모스크바 밀리면 게임 끝이라는 생각에. 물론 모스크바가 아까도 말했지만 산업도시 많은 건 맞는데 대신 다른 게릴라를 돌리면 다 커버를 하거든 또. 독일은 너무 깊고 거기서 모스크바를 미는 게 보급선도 되게 멀고 시간 걸리는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구도로 봐야 될 것 같아. 그 가운데가 뚫려서 위아래로 양단된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 이 생각보다 큰 거 같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지금 저 이 화면 보이시죠? 그냥 독일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1점으로 그냥 뭐 엔더스 게임이야 뭐야 쫙 돌파를 해버리잖아. 근데 소련이 이제 여기 블랙홀처럼 들어가면서 다 갈려버렸거든. 중요하지. 근데 모스크바를 지키는 게 중요한데 사람들이 대부분 르제프, 비아지마, 칼루가 이런 데서 군대를 다 잃는다는 거지. 거기부터 지키려고 하다가 거기는 사실 그렇게 지형이 좋다고도 할 수 없는 곳이야. 그게 좀 있는 것 같아. 더 모스크바 안쪽까지 유인해서 거기서 싸우던가 해야 돼. 그 전까지는 열심히 게릴라 돌리면서.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근데 사람들이 지금 좀 생각이 하기 쉽지 않아. 저도 이렇게 저도 절대 이런 거를 모르고 이렇게 건전하면서 분석을 해봐야 지금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니멀저의 빨치산 전략이 다시 이제 그 메인으로 주요 전략 대세로 가야 됩니다 이제. 그치, 적당히 하긴 해야 되지. 너무 심하면 안 되지. 이게 대가를 치르거든요. 게릴라 하다가 그만큼 병력이 손실이 되고 그럼 이제 한타할 병력은 또 줄어들거든. 그러니까 게릴라가 너무 어려운 플레이이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약간 리스크가 커. 그치, 리스크가 크다는 거지 결국. 음. 씨발 뭐해 여기 나가. 그치. 하이 리턴인 건 분명 맞아. 독일군을 그 저 후반까지 막 빼게 만들고 그거 자체가 독일군 시간 되게 많이 끄는 거고 걔가 대처 잘 못하면 그냥 계속 해방구 열리면서 해방되면서 퍼져나가고. 근데 이게 참 오스가 어려운 맵이다. 그게 이제 필수가 됐다. 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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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안돼 이 새끼 안돼 안돼 생겼어 안돼 따라온다 따라온다 잠깐. 독일도 이제 소련 게릴라가 시작되면 거기에 대응하는 게 또 마냥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게릴라에 독일이 그냥 무너지는 것도 되게 많잖아. 게임 보면 막 여기저기 발트 갔다가 또 뭐 중부 갔다가 또 발트 갔다가 뭐 우크라이나 갔다가 이러다 시간 다 끌려가지고 망하고. 독일도 그거는 좀 실력이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오늘 그 킬로 대 니멀 북부전 했을 때 되게 그 게릴라전이 볼 게 많았던 것 같고요. 이거 이거 좀 심하긴 했어 이거. 얼마나 해줘야 되는 거지? 아야 이거 원체 변수가 많은 거지. 이게 게릴라도 다르게 보면 소련이 이제 공격자의 입장인 거라 독일이 수비자의 이점으로서 게릴라를 좀 더 쉽게 막을 수도 있어요. 따지고 보면. 그리고 사실은 그 1분 안에 다 먹은 판은 이미 스노우볼이 많이 구른 판이었어요. 그 전에 게릴라가 되게 날카롭고 위협적이었고 그때는 조금 쉽지 않았는데
이제 그 1분 안에 다 먹었을 때는 이제 그 게릴라가 어쨌든 다 막 커버가 돼가지고 그 대가로 하이 리스크니까 소련은 기동 군단을 잃고 그것 때문에 이제 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게릴라 하는 것도 너무 수가 줄어들었지. 원래 게릴라를 이제 한다 하면 사실 두세 부대를 한 번에 땅 두 개, 세 개 이렇게 막 노리면서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이제 그때는 이제 스노우볼이 굴러가지고 한 개씩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너무 느리죠. 근데 이제 독일은 병력도 많이 쌓였어. 그러니까 그냥 병력을 한 번에 정모드로 와 보내가지고 먹었는데 그건 이제 사실은 스노우볼이 이미 많이 굴러서 독일이 되게 유리할 때 그럴 때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한 보실래요? 영상이 있긴 하죠 사실. 유튜브에 올려놓긴 했는데 그 부분만 볼까요? 오늘 뭐 게임이 또 좀 있었는데 여기였다. 이 판이었거든요. 자 쉬워봐. 보시면 자 이렇게 다 먹었는데 자 이제 딱 이게 소련이 이게 다 먹어놓은 상태죠. 뭐 게릴라가 22분 동안 수많은 게릴라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라 병력이 여기서부터 진짜 엄청나게 한 땀 한 땀 다 게릴라를 합니다. 여기 먹고 하나하나씩 먹고 여기 다 먹었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어. 그러니까 이 이제 안스판 아, 저 이거 오른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게릴라를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여기서 나오는 거긴 한데 뭐지? 막아봐. 지금 8천. 잠시 다른 거 보다 왔는데 아니 신기하군요. 딸피잖아. 그러니까 지금 보는 거는 그래서 아까 뭐 1분 만에 그냥 다 먹었다. 그거는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여기서 한번 격파를 해주고 병력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야 하니까 순식간에 그냥 다 정화. 와, 어. 저 1분 만에 여기서 정리된 게 저거구나. 야 하니까 바로 싹 다 평정됐어 그냥. 그렇지. 바로 다 평정. 이렇게 된 거지. 이거를 뭐 보여주고. 아, 그래서 이제 정확히 한 거는 이거는 약간 뭐랄까 좀 달리 말하면 상대가 좀 게릴라에 잘 대응을 못할 때 그럴 때 리스크를 그냥 최대로 땡겨서 리턴을 최대한 땡기는 식의 게릴라 전법이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릴라도 적당히 하고 상황을 봐가면서 하면 뭐 좀 이렇게 세이브 해가면서 할 수 있지. 근데 이거는 되게 리스크를 극대화시키고 리턴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이거 이제 뉴비들이 잘 대응 못하면 그냥 땅 다 먹히고 그냥 순식간에 게임 터지는 그런 식의 엄청나게 좀 과감한 게릴라였는데 근데 파랑이 대처를 잘했죠. 그럼 이제 그 리스크를 이제 다 짊어지게 되지. 그래서 전공이 그냥 16,000대 8,000 두 배로 늘어나 버렸고요. 이런 거지 진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게릴라라는 건요. 어. 파랑이 어디에 좀 이렇게 1점 집중하고 있지 않은데 게릴라를 그냥 계속 한 거거든요. 뭐라도 해봐. 뭐가 지금 못 가게. 그러니까 뭔가 파랑이 이거를 할 걸 다 하면서 게릴라까지 대처가 되는,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일과 게릴라 대처가 동시에 가는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워낙 이제 한 전선군이 게릴라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막기 또 쉬운 상황이기도 했지. 저희가 이제 아까 말한 그 집중된 상황은 파랑 병력이 애초에 여기 토르조크 여기까지 깊이 들어간 상황이었어야 해. 근데 그 전에도 사실은 게릴라를 하다가 많이 잘리는 게 컸거든. 봐봐. 뚫어 전부 그냥. 다. 씨발. 이것도 좀 복귀해보면 재밌을 것 같기도. 좀 볼까요? 여기까지 보면서 보면 다 이게 드러납니다. 아 이것도 좀 컸지. 페니스베르크에 닭 한 잘라먹으려다가 병력 잃은 게 또 좀 컸지. 7분 때인데. 자 여기서 이게 들어가고 빼고 소련 병력 여기서 독복 합류하고 이제 게릴라 쳐줘요. 이렇게 뒤에 노리는 게 좀 위협적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소련이 여기로 들어가. 그래서 여기서 닭 한 잘라 먹으려고 케니스베르크를 쳐요. 케니스베르크 건트랩도 많아요. 심지어 독일 건트랩. 독일 건트랩을 다 부숴가면서 있으려고 했는데 이미 독일 병력 왔고. 장난 아니? 근데 닭 하나 안 나왔어요. 그럼 이 병력 어떻게 되죠? 전멸. 이 아니라 다 전멸하죠. 하나도 못 씨발 빼고. 좀 와봐라. 병신들아 이거 결혼이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7분경에 일어난 일인데, 그러니까 이 상태니까 사실은 게릴라를 제대로 꽝 붙었다고 보기에는 미몰님이 진짜 힘든 상황에서 게릴라를 하신 거야. 힘든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도 아주 막 동분서주 하시면서 독일을 잡아 끌었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퀘니스베르크에서 전멸 안 하고 병력 다 온존하면서 이렇게 상황을 잘 보면서 게릴라를 적당하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무시 못하는 거예요. 뭘 박을게. 그치 무시 못하는 거예요. 아 씨발 왜 내가 먹어? 아 X같다 그냥. 이렇게 막 이중으로 돌리면서 이러니까 이제 여기 다 먹었죠. 크림반도도 먹고 막. 이러면 이건 정말 대단했어. 이건 얘 볼래? 대단하지 않나요? 얘 볼래? 지금 이런 상황인데 두 개 돌려가지고 여기 다 먹었지. 퀘니스베르크도 먹고 여기 아래도 먹고. 근데 이거 하면서 크림반도까지 다 먹었어. 이거를 한 명이 했던 거거든요. 한 명이. 근데 세 명 다 했다고 다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독일이 이 우위가 갖고 있어도 어떻게 될지 몰라. 제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소련은 이런 메타로 셋이 다 일해야 돼. 정 싸우고 싶으면 스몰렌스크, 브리안스크, 하리코프에서만 한번 싸우고, 토르조크, 툴라, 모스크바에서 한번 싸우고, 씨발이잖아. 이런 식으로 가야 돼. 뭐가 무서워?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아쉬운 게 니멀님이 씨발. 이렇게 게릴라 돌리는 만큼 존나 센데? 주황도 만약에 게릴라 돌렸다면, 야, 형 쳐 그냥 쳐. 우크라이나 쪽으로 게릴라 돌리고 이랬다면, 도네츠크 여기다 다 먹고 했다면 어땠을까? 치라고. 근데 현실은 이제 갈색한테 싸움 걸어가지고 깨지고 밀려났거든요. 근데 이렇게 갈색이랑 브리안스크에서 굳이 안 싸우고 셋 다 두더지 게릴라를 했으면 어땠을까? 그렇죠. 이제는 게릴라가 기본 탑재가 돼야 됩니다. 뭐 남의 라인까지 하면 뭐 더 좋고, 이것 때문에 이제 시간 엄청 버리거든요. 여기서는 파랑이 다른 병력도 보고 지금 여기 사방에 다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빠르게 정리를 못해. 또 이렇게 합류하고. 그래서 셋 다 게릴라를 갈고 닦아가지고 이제 소련은 게릴라 필수. 게릴라 하는 걸로 이제 봐야 돼.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이제 밸런스나 이런 걸 봐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은 섣부르게 유닛 스펙 이런 걸 좀 조정한다고 이게 고쳐질 게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이 버전을 좀 길게 가면서 나 뭐 먹어? 이런 메타를 좀 갈고 닦으면서 뭐랄까 이런 게 좀 자리 잡은 뒤에야 한 사흘? 못해도 사흘? 최소 일주일? 여기 돌리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뭐 그루루님이나 이런 분들은 많이 하시니까 뭐 사흘 일주일까지 갈 필요도 없긴 해. 그냥 뭐 이틀? 3일만 해도 그렇게 알고 해보시면 많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결과가 이제 다르게 나올 것 같아요. 며칠이면 그냥 될 거다. 많이 돌리시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 이거를 이제 리멀식으로 해볼까? 한다면 다 하실 수 있죠. 다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이니까. 아니 존나 우리 진짜 이제 리멀님이 대세가 됐다 이제. 그렇죠. 독일 후방포 리버기 때문에 기동성이 느리거든. 붙으면 그냥 죽어야 되거든. 디파는 근데 그냥 걸어서도 도망갈 수가 있지. 그냥 해. 해 그냥. 야, 내 게릴라 시대 기대가 되네요. 시행착오와 그리고 그 시행착오 끝에 나온 결과물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뭔가 그게 진짜 메타로 제대로 돼서 될 것 같은데 그 과정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근데 라마디는 이렇게 무한 게릴라 하면서 돈까지 3,000원을 준다? 진짜 그냥 무자헤딘만 대육회한 맵인 거지.
온 세상에 라와. 일단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호네님도 대충 더 하실 얘기 있으신가? 이 정도로 하고 좀 그냥 이걸 그냥 좀 전에만 주세요. 같이 게임 하시게 되시면 제가 아무래도 좀 늦게 접속할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요즘 그냥 맨날 저녁 때 뭐 하고 좀 늦게 하고 뭐 이러니까 더 어렵긴 하지. 그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건 더 어려운 거긴 하지. 근데 이게 구도를 안 바꾸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게임 그냥 구조를 아예 갈아엎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2대4 라마. 이게 진짜 이게 문제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메타가 정립돼서 시도가 되지 않으면 유닛 능력치가 바뀌어봤자 잘하는 사람만 그 유닛 능력치를 타고 더 잘하게 되고 못하는 사람은 더 못 살리게 되고 그냥 그런 거죠. 지금 유닛을 건드는 건 실력 차만 오히려 사람들 간의 실력 차에 대한 결과만 더 크게 부풀릴 뿐이지 밸런스를 고칠 수 있는 장치로 작용하기가 힘들어. 이런 메타가 계속돼서는. 왜냐면 게임의 구조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진짜. 그치. 그치. 2대4 랑스 마냥 그냥 독일군의 작전에 휩쓸리다가 멸망하는 그런 게 없어야 되는 거지. 맞아. 더 순수 실력이 그대로 드러나고 더 맵의 본질적인 구조가 더 선명하게 드러났어. 그래서 진짜 소련 중전은 너프는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였다. 게임성을 개선을 위한. 그게 아니었으면 그냥 여전히 그냥 소련 중전이나 바라보면서 혼자 그냥 다 해먹는 그런 게임이 됐을 거고 그건 훨씬 진부하죠. 혼자만 그냥 한 명만 주인공이고 나머지가 다 그냥 곁다리가 돼버리니까 그거보다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구르르님 그것도 평가도 되게 건의도 좋았던 것 같고 효과령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번 질래요 형 그냥? 아니 근데 씨발 너무 X같아요 가끔 사람 사는 말인데 아 니가 다시 너무 X같아. 아니 근데 왜 진짜 야수? 아니 아까 씨발 이거 시 없는데 씨발 십자구씩 그냥 투벅투벅 쳐들어간 다음에 쳐들었어. 아니 몇 초? 호연님의 채팅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봐줘 얘들아. 진짜 순수 실력 드러난 게 말고 여기 맞아. 봐달라고. 게임의 상황이 진짜 적나라하게 좀 드러난 거. 참으로 오스트가 두려워진다니. 친이면은 오스트나 하기나 하십시오. 플레이나 하십시오. 두렵다고 하지 말고. 두려운 건 제대로 바라보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이제 제대로 마주하면 두려움은 마주하면 사라집니다. 당장 안 좋아도 그냥 정말 하나하나 패치가 다 귀한 거예요. 감사한 거고 그 덕분에 이런 걸 다 이제 발견해야 되고 더 나아갔잖아요. 더 어려운 것도 있고 시간도 많이 들고 노력도 들고 수고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씩 나아가는 거죠.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한 걸음 한 걸음. 나폴도 두렵다니 뭐 나폴은 마스터시면서 뭐가 두렵습니까? 씨발. 맞다. 죽겠다. 이 씨발 왜 뺏기? 빅스 가져왔으면 뭐?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래야 2, 3일 동안 신맵 제작이라도 하지. 그럴 시간도 없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었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다 드러났어요. 더 여기서 뭐 엄청 심각한 뭐 그런 거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걸 하나 해결했으니 이만한 건 이제 있을 것 같고. 그 뭐지? 장군? 지금 약간 아이디어 같은 게 몇 개 있거든요. 다른 분이 건의해 주셨던 건가? 그게 몇 개 있었는데, 아 맞아. 테크트리 통합, 교리 통합, 뭐 장군별 교리 통합. 막 포병 장군이면 씨발 와 그냥. 뭐지? 포병과 특수군을 묶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뭐 기동 장군이면 충격군과 기동여단을 묶어서 이런 식으로 통합을 좀 하자는 말이 있었어요. 왜냐면 너무 교리가 서로 밸류가 다른데 뭐 처음에 첫 교리 나오는 걸로 누구는 보병 찍고 누구는 뭐 진로 찍었어. 그럼 그냥 진로 찍은 애는 개같이 망하는 거야. 너무 밸류 차이가 크단 말이죠. 시민으로 뭘 찍느냐에 따라서. 그런 밸류 차이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근데 장군별로 다 다르잖아 또. 쓰는 유닛과 주력 유닛과 막 컨셉 이런 게. 그러니까 따로따로 개별로 묶어주는 거지. 그래서 교리 통합하면 훨씬 더 사람들 찍는 거 트롤도 안 하고 더 쓰는 것도 잘 쓸 수 있고. 그렇죠. 절대적인 개수는 줄어드는 거죠. 7개가 뭐 3개라든지 4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줄어드는 거지. 왜 그랬어요? 그런 건의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신맵을 만든 다음에 좀 시도해볼 만한 패치 방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장군 추가도 그게 될 수도 있고. 아니 똑같잖아요. 잠깐 보시다가 그렇지. 뭐 묻고 막 그러는 거지. 그치. 너무 밸류 차이가 크거든. 이제 그런 거 좀 생각해보고 있어요. 장군 추가도 가능은 해. 심지어 여차하면 그냥 있는 유닛들끼리 조합만 바꿔가지고 섞는 것도 재밌을 수 있거든. 그런 걸 생각해볼 수도 있을 거고, 여차하면. 근데 독일, 소련이 병력 유닛 자체는 되게 종류가 다양하니까. 새로 추가는 그렇게 많이 하진 못하는데, 뭐 아직 몇 개 더 할 수 있긴 하지. 근데 뭐 장군 추가라는 거 엄청 큰 작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또 나중에 오스트 시간을 많이 쓸 수 있을 때 하는 게 맞고요. 당장은 일단 심랩 시작하고 다시 오던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다 됐고, 심랩의 때가 이렇게 온 겁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 네, 뭔가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진짜로. 동안 뭐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다 한때예요. 모든 건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지금 이렇게 오스트방이 많아도 언젠간 또 흘러가고, 그러면 또 언젠간 또 지나가고 하는 거지. 그리고 또 계속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고, 새로운 것들과 함께하고,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치. 다 주기와 때가 있는 법.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결국엔 모든 거엔 때가 있고. 재현전의 때, 사실은 그게 내일의 때가 아닐까요? 티니뮤 내일을 딱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카톡 보셨나 혹시? 지금 3점대 버전에 난이도 3을 깨봐야 한다는 KM 장군의 요청이 아직 안 깨보긴 했거든. 저희 저번에 2.84 깰 때 기억하세요? 근데 그게 너무 쉬웠거든. 보병 기갑 예비대가 나눠져 있었고 보병은 안 뜨잖아 나중 되면. 너무 쉬워서 그냥 완막했잖아. 일부러 돌레누가 포토 100개 짓는다고 일부러 밀려줘가지고 마지막에 그냥 구경 갖고 놀았지 그냥. 그쵸. 이미 1급 훈장이 있죠. 더 왜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훈장을 맞이하는 거죠.
무려 훈장 버전. 그리고 이번에는 유닛도 추가로 준다든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3점대 버전의 최신 버전 3난이도 클리어한 사람은 게임 시작할 때 패턴을 하나씩 주고 시작하는 거지. 너무 사기인가? 아니면 슬러거? 히드라 하나 주고 시작하던가. 그런 특전 아이디 인식해가지고 그 정도 하면 뭔가 좀 더 유니크할 수 있겠지. 그거 쓰기 싫으면 뭐 부산에 박아두고 안 쓰면 되니까. 그치, 킹드라 또 사거리 길어가지고 재밌거든요 또. 그래서 3난이도를 깨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재미있는 장난감을 증정품으로 드리는 거죠 이제. 좀 할만할지도. 그렇게 하고 모집하면 뭔가 사람들 또 올 것 같지 않아요? 여기 지금 지연전 톡에 채널에 잠들어 있는 미라들 다시 깨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이렇게 좀 말이 주제가 지금 새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이 얘기가 꼭 잘 이전이 돼서 또 오스트가 다양한 면을 볼 수 있기를, 새로운 면과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볼 수 있기를